타지의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착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버스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김준호 매니저가 기존에 괜히 원전을 외친 게 아니고 괜히 태양광을 외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원전주들이 움직여줬고 장중에 또 맞습니다. 저희가 매수했던 SDN도 잘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사실상 SDN이 또 가장 강하게 올라가주면서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325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AI젠 전력난 관련해서 최적의 에너지원, 또 전력원 찾기가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원전이라든지 뭐 태양광 또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을 트렌드 선점으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태양광 안에서는 SDN이 좀 가장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오늘만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태양광이 움직였다가 갑자기 원전이 움직였다가 또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섹터가 움직였다가 천연가스 그리고 SOFC 관련해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올라가지만 사실상 이제 발전 효율이 높은 또 이제 원전과 천연가스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고요. SN 같은 경우는 좀 오늘도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2차 목표가 도달했고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로 좀 상향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는 2,530원을 3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 때는 한 2,2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앞서 이제 김준호 매니저가 그랬잖아요. 에너지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럴 때 박자 잘 맞춰서 빠르게 움직여서 매도하고 다른 거 사고 이거는 좀 힘들어요? 네, 박자만 잘 맞으면 되는데 그게 반대로 엇박 나기 시작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는 섹터는 들어갈 복잡하다. 왜냐면은 원전도 사실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일 소개해드렸던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장중에 아까 7%까지 상승 흐름 나와줬고 사실 제가 이제 원전 쪽에서도 비치로테크 딱 한 종목 빼고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한전 사업도 그렇고 전일 소개해드렸던 우진엔텍 또 G2파워도 좀 강하게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 여전히 원전 섹터도 모멘텀이 한 달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조정이 나와줬을 때 그때마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충분히 기회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SDN 추가적인 상승 노리면서 3차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상하게 제가 평소에 춤은 잘 추는데 주식 박자는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급등하는 거를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급락하는 걸 차라리 사보세요. 그래서 또 다른 데 말고 또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또 원전 또 아니면 SOFC 관련해서 좀 큰 조정이 나와줬을 때 조정시 매수로 접근하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차례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 떨어지는 칼날 잡았다가 손이 많이 다쳤는데요. 이번에는 김준호 매니저님의 버스를 잘 탑승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버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버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 버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선 탑승해 볼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는 초록 버스, 단기 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단기로 달릴 수 있는 초록의 버스를 탑승해 보겠습니다.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요. 좀 눈에 띄는 마을 있을까요? 뭐 전력원 관련해서 이제 원전 있고요. 뭐 태양광 또 그리고 뭐 수소, 뭐 천연가스가 있는데 오늘은 단연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궁금했어요. 이 SOFC가 갑자기 막 증권사에서도 뉴스에서도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실제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이미 시장은 집중하고 있었던 건지 우리 김준호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크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천연가스가 사실 월가에서는 지금 앞으로 AI의 주력 이제 그 전력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사실 이제 SOFC가 이제 천연가스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천연가스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해 가지고요 또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탄소 전기이기도 하고 고효율이다 보니까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에 약간 한계점이 있잖아요.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고 또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신재생 하나만으로는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또 AI 관련된 전력난을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원전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원전은 지금 이제 월가
말고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가 좀 대안이 되고 있고 천연가스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가 시장에 어떤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연료전지 쪽에 시장에 관심이 좀 붙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OFC 최근에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단기로 볼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천연가스와 함께 이 전력난 안에서 AI의 전력 소요 안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빠르게 한번 버스 탑승해 볼게요. 과연 버스 번호는 무엇인가요? 네, 버스 번호는 382900 네, 번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382900번 네. 버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버스는 바로 범한 퓨어셀이에요. 네. 지금 상한가 아닌가? 상한가 부근에서 풀렸다 말았다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원고를 보내고 나서 이제 상한가 안착해서 종목을 바꿀까 고민을 했었었는데 네. 오히려 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SOFC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범한 피어스를 가져왔고 좀 매수를 걸어놓고 대응하다 보면은 아직 장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 끝나기 직전에 매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매수가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도 매수할 수 있는 거니까 범한 피어스를 오늘 좀 첫 번째 버스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원래는 이게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뭐 수소 연료전지, 두산 피어셀, S 피어셀도 같이 움직였는데 이 기업이 3년 전부터 이제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해서 개발을 꾸준히 했고 올해 또 상업화를 앞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지금 SOFC 관련된 장점이 좀 많은데 이 발전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45에서 65%에 달하고요. 열병합 시스템까지 결합한다고 했을 때는 85%까지 또 연료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SOFC가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어떤 연료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메탄 또 그리고 수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공급의 유연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장점이고 무엇보다도 좀 환경 친화적이다. 저탄소 에너지로서 우리가 꾸준하게 SOFC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장주는 SK그룹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는 SK 이터닉스가 있고요. 또 네. 그리고 뭐 돌아가면서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고체 또 산화물 연료 전지 SOFC 쪽에서도 꾸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또 이제 범한 피어셀이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도 지금 이제 잠수함용 연료 전지 모듈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2014년도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에 성공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해서 올해 만약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매수세가 오늘 유입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시장에서 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수소 연료 전지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오늘 범한 피어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상한가 들어갈락 말락해서 매수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할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네. 지금 뭐 1차 매수로 접근하고 아니면 25,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가 좋은데 난 좀 기다렸다 매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매수가를 25,500원을 잡고 대응하고요. 난 좀 야수의 심장이다 네.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가의 1차 매수 25,000원 미만에서 2차 매수로 분할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제 목표가는요. 25,500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일단 28,000원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1,7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에서 야수의 심장으로 접근해봐도 되고 네. 만약에 좀 가격이 부담된다면 25,500원에 걸어둬라. 100개를 걸어놓고 그리고 매수를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초록버스를 탔으니까 네. 야수의 심장으로 바로 탑승해 볼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승객들을 네. 위해서 두 번째 버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버스일까요? 빨간 버스, 파란 버스, 초록 버스. 먼저 노선부터 골라보죠. 이번에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빨간 버스, 광역 버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랜만에 중기, 장기로 볼 수 네. 있는 긴 버스, 빨간 버스를 탑승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주가 상승할 이벤트가 추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마을을 향해 가볼까요? 충분히 뭐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큰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오늘 마을은 테슬라 마을 안에서 여러 동을 한번 거쳐볼게요. 그래서 모델 2 저가형 이젠
그 전기차 관련해서 모델 2 동이 있고요. 모델 Y 또 그리고 사이버 트럭 그리고 전기 트럭인 세미 마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해외 증시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고 있고 네. 뉴스가 많은데 예전에는 테슬라 뉴스 나오면 바로 우리 국내에서 2차 지주가 올랐던 그 공식이 맞습니다. 깨져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안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올라가면 2,000원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자율주행 쪽에 오히려 모멘텀이 더 부각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전만큼 이제 2차 전지와 전기차 수요가 올해 빠르게 회복되기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제 전기차 수요 회복보다는 이 자율주행, 풀셀프 드라이빙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자율주행 쪽에 포커싱을 둬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율주행 관련주도 눈여겨보고요. 네. 전기 트럭 마을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버스 번호는요? 우리한테 예전에 한번 큰 수익을 챙겨줬던 종목입니다. 바로 3700 구형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370090번 버스 한 번의 수익을 크게 가져다 네, 괜찮으세요? 중요해요. 어떤 버스죠? 네, 바로 피런티어라는 버스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할게요. 피런티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또 조립, 또 그리고 검사하는 기업 중에 가장 이제 대표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최근에 테슬라에서 또 이제 전기 트럭 세미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모델 3 같은 경우와 본다고 했을 때 매년 카메라 모듈 숫자가 한 대당 7개에서 8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2개가 더 들어가서 2개에서 4개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미 트럭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숫자가 5개에서 10개 이상 더 들어가는데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카메라 모듈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사실 2021년도에는 전기차 한 대당 카메라 모듈이 7개에서 8개 들어갔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카메라 모듈 숫자가 10개에서 12개 매년 카메라 모듈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카메라 모듈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젠 피런티어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LG 이노텍,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앱티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와 이제 LG 이노텍이 또 이제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하고 있고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세미 트럭, 전기 트럭인 세미 그리고 또 다양한 테슬라 라인업의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하고 있고요. 또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공개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카메라 모듈 숫자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작년에 이제 삼성전기가 테슬라향 또 카메라 모듈 수주가 5조 이상 했던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피런티어가 장비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수소 상용 벨로체의 확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엑시언트라는 수소 트럭, 수소 전기 트럭을 공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에도 카메라 모듈 조립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어떤 미래 모빌리티 또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기 트럭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앱티브에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앱티브가 합작법인으로 모셔널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거기에도 카메라 모듈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됐던 반 테슬라 진영인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또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확대될수록 결국 피런티어 또한 마찬가지로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피런티어를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피런티어를 두 번째 버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그리고 자율주행 여기에 라이다. 그래서 최종 종착지 피런티어 버스를 탑승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버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피런티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번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입니다.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해서 다시 가격적인 매력이 발생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현재가 이제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2만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만 원, 목표 주가는 26,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런티어까지 알아봤고요. 그 외 시장 이야기, 제가 아까 기침하러 가느라 네. 이야기를 다 못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디로 네. 가야 될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또 이제 너튜브와 또 MBN 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최근에 SOFC 관련해서 트렌드 선점으로 또 주말 또 그리고 이번 주 초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SK 이너
이너틱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너틱스의 후속주로는 콕 집어가지고 오후 4시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장 끝나자마자 또 이제 엠비엔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SK 이터닉스의 후속주 후속주. 공개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